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제 뵙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챗GPT를 주로 이제 활용하는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들, 그들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떤 대화에 대한 심화 내용을 가지고 심화 활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챗GPT 기능 중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활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성형 AI는 기본이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럼 그것도 말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봄나들이를 하는 모습을 스티와 스타일로 그려줘. 지난 시간에 AI 시대인지 말과 언어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고 천지창조부터 가상현실 체계까지 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이미지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화가들이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화풍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창작을 해낼 거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웹툰부터 해가지고 실사부터 해가지고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또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이미지를 생성해준 AI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진 그런 이미지부터 해서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일반 화가들이 수많은 화풍에 존재하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를 다 생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주제겠죠. 어떤 소재, 어떤 류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 내용만 내가 말로 요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요, 이런 것도 우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을 16대 9 비율 최고 화질로 그려줘. 이게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림 그려줘 라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나 어떤 화풍에 대한 내가 일반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율도 우리가 이미지도 많잖아요. 16대 9, 가로 4:3 비율도 있고, 1:1 비율도 있고, 그리고 화질도 저화질부터 고화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용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고요. 요걸 이제 하면은 뚝딱해서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원리가 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난 시간에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네가 최고의 웹툰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주제, 세포와 건강을 주제로 스토리를 작성을 해줘. 그리고 그 스토리를 웹툰 만화로 그릴 수 있는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을 쫙 이해를 하면은 그럼 내가 최고의 웹툰 작가네? 그래서 주제는 뭐야? 세포와 건강이네? 그러면 스토리 라인을 쫙 잡아주고, 이게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을 때 표지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라고 표지 이미지를 딱 그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예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그게 실전적인 사용법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아이 출산이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하실 텐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기 좋게 어떤 만화로 한번 그려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카페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걸 4컷 만화로 좀 그려줘. 하면은 얘가 4컷 만화도 스토리라인을 쫙 잡아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생성형 AI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어떤 생각나는 것들을 일상에서 많이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제 한참 커갈 때는 그림책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안에 애가 있어요. 뭐 6세 된 아이가 있는데 걔가 굉장히 공룡을 좋아해. 그럼 공룡을 소재로 해서 야, 나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 그림책의 목차와 내용을 좀 정리해줘. 그리고 표지 이미지도 좀 그려줘. 이게 요구잖아요. 그럼 얘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6세 아이를 좋아할 만한 공룡 그림. 그걸 그림책으로 했을 때 어떤 목차와 스토리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책의 표지 디자인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답변도 해주고 글로 정리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업무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모임에서 단체에서도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외주 발주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막 디자인에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이 막 시연을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요즘에는 이제 생성형 AI한테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러이런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해. 근데 이러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줘봐. 그러면 뚝딱해서 하나 그려줄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야, 요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줘. 이 부분은 뭐 색상을 이렇게 해줘. 그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지를 수정본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AI와 말하는 능력, 말하는 소통법 그걸 익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활용을 해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주제가 복잡하고 막 심오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끔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TV를 보든 아니면 어떤 방송이든 책을 보든 이런 내용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그런 건데 요걸 AI가 이해를 할까?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이런 내용을 막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얘는 어떻게 글을 뽑아주고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해 줄까? 이런 걸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는 대화를 나눌 때 초등 수준이면 초등 수준에 맞게 해주고 뭐 박사급이면 박사급 맞게 해줍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심오한 대화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한테 한번 반응을 봐야지 얘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처리 속도와 그런 상황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폭이 넓어집니다. 왜요? 얘는 시스템적으로 엄청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선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10,000명의 비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10,000명의 비서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그 비서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걔 능력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10,000명의 비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대화법을 익혀 놓으시고 때로는 깊이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다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해도 좀 복잡하고 깊은 대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담아줍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막 한참 이렇게 챗GPT하고 대화를 할 때는 시 쓰는 것도 엄청난 그 스케일의 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대서사시 있잖아요. 어떤 인류 문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써달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때 한번 써달라고 했던 내용이 빅뱅을 가지고 썼어요. 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야, 우리 빅뱅 한 점에서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우주와 천체 별과 이 지구와 사람과 이 인류 문명의 모든 물질적인 것과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까지도 우주 빅뱅점에서 한 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현대 이제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야, 그 일대기 빅뱅에서 시작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한 점, 그리고 이 세포 한 점이 다시 원시 반번해서 빅뱅점으로 돌아가는 그 서사시를 시로 적어줘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을 만들 때 저는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왜? 요걸 이해를 하게끔 걔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을 사용하실 때
바로 그 창에서 쓰는 것보다는 메모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를 먼저 하세요. 그게 하나의 또 팁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나 의견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메모장에다 쓰면 이제 수정 보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A4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막 쭉 나열을 하세요. 대신에 얘가 좀 이해할 수, 생성형 AI가 조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딱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요구를 하면요, 기가 막히게 걔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심리적인 내용, 뭐 물리 과학적인 내용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때로는 글로 때로는 이미지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요 생성형 AI를 가지고 심화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언어 모델도 있고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 뭐 음악, 영상 만들어 주는 수많은 AI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거의 다 이제 통합형으로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융복합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플을 이제 쓰는 것처럼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뭔가 더 큰 걸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음악의 요소는 뭐 일단 가사가 있어야 되고, 뭐 악보 곡이 있어야 되고, 음악의 수많은 뭐 장르와 스타일,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요소들을 일단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나 이런 노래 만들고 싶어, 이런 곡을 만들고 싶은데 야, 가사 좀 적어줘. 이런 주제에 맞는 곡의 장르와 스타일도 네가 추천해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요 생성형 AI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은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의 종류와 장르와 가사의 그 작곡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보다 똑똑하고 퀄리티가 높은 걸 뽑아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분야 전문가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AI보다 뛰어난 그런 창작 능력을 발휘하겠지만은 그 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은 훨씬 더 AI가 잘합니다. 지금의 수준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야, 비가 내려. 근데 나는 봄비 내리는 날에 힐링 음악을 좀 만들고 싶어. 네가 노래 가사하고 음악 스타일과 장르를 좀 알려줘. 얘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이 문구를 다 하고 노래 가사를 쫙 비 오는 날에 힐링이 될 수 있는 노래 가사를 쫙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는 이런 스타일로 뭐 잔잔한 발라드라든가 그런 곡에 어울리니까 짝짝짝 해가지고 설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전을 통해서 보시면 더 이제 실감나게 하실 건데, 아무튼 내가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이제 뭐 육아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면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애가 있는데 밥을 잘 안 먹어. 근데 애들이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야, 얘가 막 노래 들려주면은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내 아이가 5살인데 얘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사로 아이가 밥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 네가 가사를 조금 만들어줘. 그리고 그 노래 스타일이나 장르도 네가 좀 추천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일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겠죠. 노래라는 것도 가사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서 더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에 야, 내 아이 이름이 영우야. 근데 영우 이름을 넣어서 좀 가사를 지어줘.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요청하려면은 야, 요런 뭐 태교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만들고 싶어. 내 아이 영우, 이게 이름이겠죠. 이 영우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 이런 가사를 좀 지어줘.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떤 단어적인 의미적인 내가 원하는 게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야, 태교 음악 만들어줘
했을 때는 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조합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좀 이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뭐 안 맞다기보다는 공감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한테 설명해주고 뭔가 곡을 만들어주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답변이 내게 잘 맞고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고 부모가 공경하는 노래 만들고 싶어. 요거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 장르가 틀려지고 가사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뭐 어르신 분들은 이제 뭐 트로트나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은 뭐 동요나 그런 풍을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생산해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초안 작업이 굉장히 바로바로 해서 내가 어떤 걸 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게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생산성이나 일상에서 내가 AI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것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무료 버전으로 써도 이건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 하루에 틈틈이 시간 날 때, 생각 날 때마다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거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가사를 써줬는데 어느 날 그 가사에서 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싶어. 그럼 수정을 하면 되잖아. 요 부분은 이렇게 멘트를 바꿔줘. 수정을 해줘. 그러면은 또 그 부분만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내가 좀 음악을 알아. 뭐 곡의 장르나 뭐 스타일을 좀 악기도 좀 알면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죠. 나는 발라드가 좋아. 근데 우울할 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상쾌한 뭐 발라드, 잔잔한 발라드 풍으로 해서 뭐 피아노 곡을 만들어 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화 될수록 얘가 더 구체적인 것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인 건 대화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때는 뭐 옹알이 하면서 초등, 뭐 중등, 고등부, 대학교 가고 사회인이 됐을 때 점점점 그 사람과 소통하고 말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식이 쌓이고 정보가 쌓일수록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AI를 대하는 그런 관점도 계속 언어 모델을 통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건 계속 대화의 폭, 주제, 어떤 깊이를 더해가면서 좀 더 수준 높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아까 그림책도 뭐 그려보고 했는데 요걸 한 번에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인 거죠. 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서 6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이건 나의 바람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걸 나는 하고 싶어. 그리고 곤충과 공룡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그림책 목차와 내용도 자세하게 네가 정리해줘.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 가사와 책 표지 이미지도 그려줘. 요 한 그 문장 명령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AI는 요걸 그대로 명령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충실하게 또 뭐 목차도 만들어주고 대상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노래 가사나 책 표지 이미지도 그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대화 수준을 점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사람하고 그냥 뭐 건성건성 뭐 쓸데없는 얘기 나누는 것보다 이런 대화나 주제를 가지고 생성형 AI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 어떤 정보와 지식, 의식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얘한테 그냥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우울한 상황이 있어. 뭐 어떤 뭐 교우 관계가 됐든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뭐 우울하고 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솔직하게 하고 야, 요럴 때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 이런 걸 조금 치유할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네가 알려줘.
제시해줘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상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최적화된 답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막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스스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역할도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직업에서 많은 상담사들이 있지만은 그분들보다 때로는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제 의식을 대화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요 어떤 여행 계획서나 우리가 기획안을 할 때도 노드맵을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도 야 1년 단위 노드맵을 작성해줘. 1년 프로젝트인데 월 단위 노드맵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양식에 맞게 또 쫙 짜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어떤 회사 생활이나 업무적인 프로젝트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환각 증상, 오류, 잘못된 답변을 해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공식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발표나 그 할 때는 이런 근거 자료들 같은 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초기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오는데 한 부분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뭐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한국 사람 같은 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되는데 외국 분들은 그게 팩트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알려주는 대로 이제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더니 뭐 한국의 어떤 한민족이었는데 쭉 스토리가 나면서 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이렇게 쭉 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다가 중간에 쑥과 마늘이 아니야. 쑥과 당근을 먹고 100일 동안 뭐 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 틀린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한 팩트적인 상황이 틀린 거죠. 그게 과학적인 지식이 됐든 사회적인 상황이 됐든 통계적으로 있을 때 그 한 가지 오류 때문에 전체가 다 이제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상황이 필요할 때는 꼭 그런 분야의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따로 인터넷 검사를 하다가 아니면 근거 자료를 잘 해서 얘가 답변해 준 게 잘 해줬구나 라는 걸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이제 마련을 해주는데 그래도 뭔가 공식적인 그런 걸 할 때는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대화법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강조하지만 실전입니다. 그래서 실전을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뭐 기본부터 심화 내용까지 오픈 AI사의 이제 챗 GPT라는 그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챗 GPT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라든가 구글의 바드라는 그런 AI 서비스 툴이 나와 있는데요. 챗 GPT와 이제 유사한 서비스로 이제 빙, 뭐 코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다 이제 사이트나 어플로 이제 가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의 이제 특징은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료로도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 같은 데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치해서 한번 보시면은 얘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뭐 그려줘 하면은 얘는 이제 네 컷을 딱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 챗 GPT에서 그려주는 이미지 어떤 스타일일까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넣어줬을 때 챗 GPT에서 그려주는 그림하고 요 빙이나 코파일에서 그려주는 이미지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최적화된 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 바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성능이 이제 뛰어나고 있는데 이 바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답을 생성을 해주는데 챗GPT는 한 가지만 딱 그 정답을 제시하는데 얘는 구글 받은 답안 1, 답 2, 답한, 답 3, 세 가지 걸 딱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그 답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황 아니면 내가 가장 공감이 되는 그런 걸 답변을 선택해서 그걸 또 취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건 물론 이제 지금도 챗GPT에서는 되지만은 내가 어떤 메모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상품이나 어떤 사진 이미지를 딱 올려주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되게 잘해줍니다. 야, 요 사진 좀 분석해줘. 내가 지금 로고를 만드는데 요 내가 스케치로 이렇게 까짝까짝 했는데 요걸 네가 잘 해서 로고를 좀 잘 만들어줘봐. 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이미지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활용해본 것 중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건강 점검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애들도 할 수도 있고, 뭐 본인들도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주로 이렇게 검사지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검사지 내용이 뭐 혈액 검사를 하든 소변 검사를 하든 거기 수치에 막 영어도 써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의사 분들께서 이제 몇 가지 상을 짚어주면서 이렇다 짧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그 검사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데 요거 이미지만 분석해주라고 해보시면은 걔가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글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 수치가 이렇게 높습니다.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주고요. 야, 그러면 내가 건강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돼? 건강 식단을 짜면 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또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어떤 상품 검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구글 바드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지금 이제 제미나이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도 한번 써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 생성하에 음악도 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에 굉장히 음악을 만들어준 중간중간 이제 생성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 수노 AI가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얘가 이제 통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음악을 한 500곡 정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한번 나중에 이제 이 사이트나 어플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여기서 수백만, 수천만 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500곡을 만들 정도니까 요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냥 야, 내가 이렇게 그냥 봄비 내린 날에 힐링 음악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요 알아서 뚝딱 가사도 써주고요. 거기에 맞는 음악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내가 가사를 다 적어서 음악의 스타일과 장르 다 적어서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 음악을 생성해주는 AI 수노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고요. 여기 지금 무료로 얘네들은 하루에 10곡 정도를 무료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 가셔서 이런 음악 아니면 내가 어떤 가사를 작성해서 음악을 생성해 보는 그런 체험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뭐 유료 사이트 유료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수백 곡 이상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음악적인 관심 아니면 내가 일상의 어떤 상황들을 음악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통합형으로 가겠지만은 현재까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챗GPT에서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많이 했었잖아요. 야, 이런 가사 아니면 곡의 스타일, 장르 만들어줘. 거기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뭐 복사해가지고 이런 수노 AI 음악을 생성해주는 AI한테 가서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걸 가지고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작품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라는 그 AI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부분 요걸로 만든 영상이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부 개발자들이 요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영상 제작 업체, 뭐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하는 그 정도 일반적인 수준을 다 뛰어넘는
넘어서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엄청 고가의 이런 뭐 카메라든가 스튜디오가 없이 아니면 현장 로케이션이 없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생성 AI들이 있었는데 그건 부분적인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막 런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막 이상하게 막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얘는 일단은 발표된 영상 그 수준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산업군, 영화 제작 전반적인 산업군에 대해서는 얘 때문에 지금 제작 환경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도 한번 쭉 어떤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인 생성형 AI의 어떤 발전 속도 그리고 흐름 그리고 현재 수준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떤 걸 체험해보고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일상에서 관계된 상황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이런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또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뭐 다양한 뭐 회사,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대화법,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장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상상과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악과 영상이 다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융복합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요구를 계속 해가면서 나의 역량도 키우고 이런 AI 도구에 대한 활용법을 더 익혀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뭐 기본 또 심화 학습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실전, 정말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요 챗GPT나 다른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는 그런 시연이나 실습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건 생성형 AI는 꼭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꼭 챗GPT를 먼저 설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시연을 겸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 나중에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겠지만은 일단 그런 내용이 어떻게 얘가 답변을 해주고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른지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 다 챗GPT가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고요. 다 어플이 나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 메시지라고 적어진 부분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음성을 하고 싶다면은 요 음성을 헤드폰 모양을 하면은 음성이 됩니다.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챗 GPT 너의 장점을 짧게 얘기해줘. 챗 GPT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고 유창한 대화를 할 수 있는 AI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음성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요 대화 나눴던 내용은 이렇게 텍스트로 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수정 보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기본 활용법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심화 내용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내용 중에 뭐 가사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요걸 바로 확인을 하면은 얘가 바로 답변을 하죠. 지금 좋아할 만한 노래는 자기 의견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르가 어린이 팝, 요 쭉 내려 보시면은 가사까지 쭉 작성해 주죠. 그럼 요걸 가지고 그대로 아까 생성형 AI 음악 생성하는 그 순호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주도 2박 3일 여행 계획서 써줘, 뭐 작성해줘 다. 순식간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연산 속도, 방대한 데이터. 그래서 내가 뭔가 요청했을 때 순식간에 이게 쭉쭉쭉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뭔가 그 요청 사항을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적합한 내용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표로 만들어줘. 날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거죠. 네, 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서 작업할 때 표 엄청나게 짜잖아요. 얘한테 다 시키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림도 그려보려고 할까요? 위 내용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냥 간단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요게 이미지 크리에이팅 이미지를 만든다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 약간 더 시간이 걸려요. 텍스트보다는. 그래도 이미지 작업을 한 뭐 빠르면 한 10초, 20초, 뭐 대부분 한 30초 이내는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뚝딱 나온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뭐냐 1일차, 2차, 3일차 해가지고 제주도 그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챗GPT가 최근에 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만 뚝딱 그려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요 이미지 밑에를 또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어요. 밑에 보면요 이미지 수정, 뭐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뭐 기능이 새로운 추가된 건데 요걸 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겨울산으로 수정해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100% 반영은 안 된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이미지냐고. 이렇게 좀 바꿔줬네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우리가 노래 만드는 것도 해봤잖아요. 가사 노래 만드는 거. 그래서 아까 예제 중에서 야 5살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건강 노래 가사를 한번 만들어 줘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런 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곡의 장르와 스타일도 알려줘 했더니 얘들은 어린이 뮤직비디오에 맞게 여러 가지 장르적인 것도 또 추천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융복합적으로 AI를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음악을 만들어준 AI, 스노 AI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스노 AI는 음악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간단한 사용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떤 노래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뚝딱 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챗 GPT에서 가사하고 뭐 장르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걸 여기다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 제일 윗부분이 이제 가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은. 자, 복사해서 가사 붙여넣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음악의 장르는 뭐 다양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음악적인 요소를 알면은 여기다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려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요게 가면 이제 자기가 만든 노래들이 보여요. 지금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딱 명령을 내면 2곡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 한 뭐 10초, 20초면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요건 무료로 이용하실 때는 하루에 10곡 정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미지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노래 제목에 맞는. 그리고 밑에 보면 가사, 내가 아까 넣었던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요 가사를 내가 지정을 안 하면 얘가 알아서 그냥 가사도 만들어 줘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방금 만들어줬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얘가 만들어줬나? 실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계속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인데 약간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로 바꾸면 되겠죠. 얘는 K-팝 럭스니까 K-팝 스타일인데 하여튼 그런 노래 주제나 어떤 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곡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요 기본적으로 한 1분 20초 정도를 만들어주는데 요 곡을 또 이어서 파트 2, 파트 3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곡을 뭐 3분, 5분짜리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쭉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셨듯이 챗 GPT, 뭐 음악 생성의 스노, 또 그 소라라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 획기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영상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은 종합예술이잖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글로 써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뭐 배경음악도 효과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그 전체적인 걸 또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그 영상 그 AI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발표하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일부 개발자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작품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이제 미리 예습 차원에서 봐둘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 다 어떤 그래픽 뭐 엄청난 기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 구현을 한 거예요. 야, 요런 그 환상적인 동물 만들어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A라는 영상과 B 영상을 합성해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줘. 말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고화질의 영상, SF 영화 그런 장면들 다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이제는 현장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뚝딱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기존의 기법으로 활용하면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심화 또 활용법에 대해서 요즘 핫하게 AI 시대에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약간의 시연도 보여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또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로봇까지 장착이 돼가지고 전반적인 산업과 일상으로 확 들어올 건데 그런 시대가 불과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빠르면 뭐 한 2, 3년 내, 늦어야 5년 내에는 다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시대적인 도구를 활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역량과 또 어떤 자녀들의 교육적인 상황까지도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글과 음악과 영상을 통해서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인 예술 분야까지 이제 영역이 넓혀지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어떤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평범한 나도 그런 어떤 예술적인 영역 부분이라던가 뭐 글을 쓰는 작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그 영역까지도 충분하게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시대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 시간에서 AI, 생성형 AI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